네, 안녕하세요. 25년 능지연 워크샵, 상반기 워크샵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게 된 아카데미 학습실장 류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좀 조촐하게 할 줄 알고, 사실, 이 세미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늦게 전달받아서 좀 엉성해요. 좀 엉성한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공합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명리학을 많이 사랑하시고 활용도 좀 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걸로 예상되고, 그래서 좀 능선생님께서 이 실전 임상 사례 중심으로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30분이라서 짧아가지고 많이는 못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공합 상담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것까지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궁합은, 저기 3번에 갔는데,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어요. 좋은 궁합, 나쁜 궁합. 사실 상님이 오면 내담자가 오면은 그 내담자 중심으로 일단은 궁합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내담자 중심으로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것. 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고 나쁨이라는 어떤 대략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요. 우리 옛날에 그 미인도, 그 신윤복 그 사람 미인도 보면은 지금 보면 그 미인도가 미인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남자 기준으로서 보면 그 과거의 기준과 어떤 지금 기준이 그만큼 많이 현격하게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팔자만 보고 팔자 아래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만 파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작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명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이 세상 돌아가는 계속 공부를 해야지 이걸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조, 어떤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또 이렇게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궁합을 볼 때, 보통 궁합하면은 이제 남녀궁합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남녀궁합 말고도 회사 간의 동료라든지 동업자라든지 또는 내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람을 뽑아 쓰는 입장에도 어떤 직원 간의 궁합도 있겠죠. 근데 제가 다를 못 다뤄드리고 오늘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신 남녀 간의 궁합, 요런 궁합으로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의 기준은 항상 세상에 따라서 항상 변한다. 이 3번 첫째 줄이는. 요걸 항상 유념해 두시고, 그래서 항상 상담만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세상 사람 지금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도 많이 보고, 인간관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상담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맨 처음에 설명해 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내담자가 이제 오면은, 일단 궁합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겠죠. 그리고, 남녀 간의 궁합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어떤 교집합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오면은, 일단은 좋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좋다고 시작하는데, 자, 참고 상황이 이제, 요건 2번은 이제 말문은 트는 그 과정이고, 1번 요쪽에는 왔을 때, 지금 연애를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최상인지, 아닌지, 시기를 보면은 내한테 도움이 되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조용신을 맞춰줄 때가 보통은, 좋은 걸로 봐요. 조용신이. 아니면은, 격이 중심된 팔자들은 격이 어떤 상신구심이 맞춰지는 때, 그런 대운에 좀 좋은 인연이 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조우가 중요한 팔자가 있어요. 팔자마다 생긴 모양에 따라서 좋은 시점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명국을 보고 항상 대운을 보고. 저도 초보 때 좀 실수했던 것들이 대운을 잘 못 읽으니까 원국만 보고 이제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 대운도 약간 채용 분할이라고 하죠. 팔자가 몸체고 정해진 거고, 우는 용으로서 이렇게 유동적인 거고, 이렇게 봤을 때 대운은 그 체와 용 사이에 어떤 중간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운도 내 몸에 약간 일부가 되는 듯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국과 대운을 띄워놓고 보는데,
봤을 때 이 대운이 이 사람들 좋은 시절인가? 아니면 다음 대운은 좀 더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모든 게 때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이란 거를 염두해 두고 왔을 때는 결혼이란 건 어쨌든 간에 내가 가정을 이루고 2세를 본다는 어떤 그런 미래를 생각했을 때 대운이 너무 늦어지면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이 최선인지 아닌지, 다음에 어떤 여유가 있는지, 다음 카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항상 오면은 다음 대상이 있는지, 다음 연애운이 들어올 때가 있는지 연애 기간도 참고하고. 연애 기간 참고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의 유형이 있잖아, 유형이. 어떤 사람은 조금 가부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가정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 옛날에는 어떤 가정이 하나 생기면은 남자가 무조건 가권을 쥐고 가장이 돼가지고 여자를 리더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남자가 이제 관이고 여자는 그 남자라는 남편이라는 그 관에 취직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정 생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쟤라는 것이 여자라고 거의 픽스됐다시피 했죠. 내가 관리할 사람, 내 부하 직원이라고 이제 봤던 거예요. 그죠? 그 여성분들은 관을 모시면서 내가 부하 직원으로서 활동하는 거고. 그래서 재관이 됐는데,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런 전통적인 가정상을 따라가는 팔자인지, 아니면은, 뭐, 인비식 구조로 되면은 친구 같은 사이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연애 기간을 참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한 1년 이상 갔다, 그러면 장기 연애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심리학, 뭐, 박사들이 했던 논문 같은 걸 봤는데, 남녀 관계에서 한 3개월 기점으로, 한 100일 기점으로 첫 번째 트러블이 일어난대요. 그거를 잘 넘긴 커플들은 장기 연애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지 몇 달 됐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꼭.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이상 사귀었다 하면,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고, 그럼 요런 유형과 요런 유형은 갈 수 있겠구나. 만약에 3개월이 안 됐으면은 좀 더 만나보시라. 좀 더 만나보시라. 요거는 제가 항상 둘이 궁합이 안 좋을 때 하는 멘트거든요. 좀 더 만나보시라. 근데 일단 둘이 왔는데 안 좋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돈을 받았는데 안 좋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가 맞는 교집합이 있으니까 오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담할 때는 항상 일단 좋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좋다 하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팔자 상담할 때 뭐 궁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나에 대한 신뢰, 상담가로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 어떤 오행으로 인한 성향 같은 게 있어요. 그 조우에 대한 어떤 사람의 어떤 기저에 깔린 어떤 감정적인 스탠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말해주고 터치해주고 하면 이제 일단은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런 거 일단은 또 언급해줘야 돼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당신이 상대는 또 어떤 사람이고, 요래 해가지고 뭐 요렇게 했다. 그리고 중합은 좋다 했으니까 왜 좋은지 설명해줘야 돼요. 좋다 하고 끝나보면은 그거는 조금 상담가로서의 그게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요런 성향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서 잘 맞다. 그리고 당신은 요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 좀 끌렸겠네. 요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좀 풀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장점 위주로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잘렸네.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방의 단점을 이제 살짝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요런 게 감안해야 될 게 있다. 당신이 이 사람하고 오래 관계를 지속하려면은 이 사람이 이런 단점은 그냥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사람들이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성격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단점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대한 어떤 장점 위주로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그런 설명하는데, 상대방의 단점은 어느 정도는 조심스럽게 설명해도 그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요거는 이제 조금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재간이 조금 중중하게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기를 객관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수위를 조금 높여도 되는데, 인비식 구조로 된 사람들은 뭐 흉보면 안 됩니다. 자기애가 좀 강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좋은 궁합이라 뭐 아까 첫 번째 설명했고, 제가 이것도 어차피 이건 또 제 기준이에요. 좋은 궁합이라 하는 거. 같은 상관 글자가 많으면은, 뭐
4개뿐인데 이 겹치는 숫자가 많으면 2개 이상 되면은 그 사람과 생각하는 게 뭔가 생각 결이 비슷한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똑같을 수 없지만 조금 생각하는 결이 비슷해요. 같은 지지의 글자가 이렇게 또 비슷하면 행동 양상이 비슷하고, 뭐 일시에 있으면 뭐 취미적인 부분이 좀 잘 맞을 거고, 연월에 있으면 일적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을 거고, 아니면 동종 업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뿌리가 없는 청간 글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목이 청간에밖에 없어. 근데 상대방은 지지에 그 목이 있어. 이러면 어쨌든 내 생각을 조금 이렇게 실현화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나는 그걸 못 하는데 얘는 이걸 하고 있네. 이러면 좀 이게 끌리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걸 얘가 대신 또 이루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이제 좀 좋은 공학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더라고요. 마치 반대로 지지에만 있고 장관에 되는 것들, 이런 것도 지금 이게 장관과 지지에 맞춰주니까.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계절, 또는 전체적으로 오행이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갑갑, 그 지지에는 자수가 있고 전체로 조금 비슷하죠. 네. 여기 정화가 또 밑에 여기 오화로 있고, 뭐 술토 겹치고, 이렇게 겹치는 글자가 많으면은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좋습니다. 이해도가 좋고, 두 관계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만족도가 되게 높고, 이 팔자, 이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항상 그 팔자를 보실 때, 남자는 이 팔자 이전에 양기가 좀 더 있어가지고, 여기 양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여자분들은 음기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둡니다. 이렇게 여자분은 천간에 목화만 있고, 지지에는 이렇게 다 금수만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여기에 화운동을 하고, 술토라도 이게 화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 남자는 되게 동적이고, 여자분은 되게 정적이고, 뭐 휴일날에 뭐 쉬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주말에 나가 놀자 그러고, 이 친구는, 여자분은 집에서 쉬자 그러고, 이런 거예요. 뭐, 정답은 사실 없는데 각자 입장 차이잖아요. 그래도 뭐 처음에는 조금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뭐 각자 이해를 잘 해주더라고요. 생각 결에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 친구도 묘묘진, 여기는 인진, 되게 결이 비슷하죠. 여기도 위에는 임경이 떠 있고, 이분이 여기도 잘 맞는 사례. 여기도 좀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요 결이 맞으면은 이 취미생활을 잘 맞더라고요. 그 지지가 비슷한 친구들. 그 친구는 또 제가 아는 또 부부인데, 둘이 그거를 겨울에 스키장 가서 보드 타는 걸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보드를 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도 결국은 못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겨울 몇 달 동안 막 붙어 지내면서, 그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가 살더라고요. 가 사는데, 살다가 뭐 탈 땐 좋다가 또 이제 뭐 안 타고 이러면 또 싸울 일도 있겠죠. 그래서 여름엔 또 엄청 싸웠다가, 그래가지고 뭐 헤어지자 해서 헤어졌다가, 또 시즌만 오면 다시 이제, 다시 연락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한 3번 정도 싸웠다고 하는데도 그 시즌 때마다 다시 붙는 거 보니까 우리는 못 헤어지는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신혼여행 겨울에 우리나라 여름에 스키를 못 하니까 남동구로 가가지고 호주에 가가지고 스키 타작하면서 신혼여행 때 그쪽으로 갈 만큼 그걸 취미생활에 너무 잘 맞아서 못 헤어진 케이스. 참고로 요 위에도 같이 수영 동호회 하다가 만나가지고, 요 위에도 비슷한 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지가 다 같다고 해가지고.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왼쪽 여성분은 이렇게
수목으로만 돼 있고, 여기에, 목일간들은 좀 항상 화를 지향합니다. 화를. 이 간목의 꽃을 피우고 싶어서 화를 지향하는데, 이렇게 화 많은 사람, 화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요렇게는 지금 뭐, 같은 글자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한데, 이렇게 컬러가 두 가지 쏠린 사람들은, 조금 내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사람이 원하는 화가 많은 사람, 이렇게 끌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여자분이 제 지인인데, 사실 원래는 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갈아타서 이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접점이 좀 있어야 되거든, 접점이. 여기는 이제 해월이고, 여기는 추월이죠, 그죠? 여기는, 그러니까, 같은 계절상에서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거야. 있는 와중에 내가 원하는 적이 있는 거면은 이게 수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인월에 지금, 저 경은 저건 굉장히 약하죠. 여기 목화천지잖아요, 그죠? 우선 확 끌릴 수는 있으나,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중간에 이제, 이 남편분 바로 전 남친인데, 아무튼 이런 데 교집합은 좀 있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다르더라도, 완벽하게 이 구도가 뭔가 완전히 다르다. 여기는 화 엄청 많고, 여기는 좀 수목만 있으니까, 좀 뭔가 많이 달라고 대치되고 있는 행상인데, 그래도 월지가 이렇게 같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교집합이 있더라. 요거를 가지고 왔고요. 자, 요것도 보면은 조금, 컬러가 조금 이렇게 다르죠. 이 친구도 간목일간이고, 화를 지향하는데, 이 수기도 너무 없잖아요, 그죠? 미월은 굉장히 조열하잖아요. 그래서 수도 좀 있어줘야 되는데, 수가 있는 와중에 화가 적당히 있는 이 친구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결혼이 잘 된 케이스죠. 근데, 이 궁합은 그렇게 궁합 점수가 높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없다고 말씀 못 드리고, 아까 지금 못 헤어지는 팔자들, 여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는 궁합 점수가 좀 높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이 친구도 되게 끈끈하죠. 이것도 좀 괜찮고. 그에 비해 좀, 이런 팔자들이, 이런 팔자라든지, 이런 궁합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앞서 한 세 번째까지 설명했던 1, 2, 3번 커플보다는 조금 점수는 떨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뭐, 괜찮은 궁합이다. 나쁘진 않다. 자, 이것도 보면은, 여기 화가 부족한데, 여기 화가 있고, 목화 중심에. 그러니까, 계절이든 뭐든 간에, 계절이 반대면은, 태어난 월지가 뭐, 봄생이고, 가을생이면은, 나머지 구성하고 글자들이 비슷하던가, 아니면은, 월지가 어느 정도 교집합을 해자축, 뭐, 신유술, 여기 안에 있으면은, 나머지는 좀 다르던가, 너무 같아도 매력이 없고, 너무 달라도 계속 싸우게 되기 때문에, 일부 교집합이 있고, 다른 글자. 근데, 같으면 같은 글자가 많을수록, 요즘은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는 왜 다른 글자들, 완전 정반대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서로 이제 보완하면서 살아라고 많이들 했는데, 그건 조금 옛날 궁합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국면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만나가지고 크게 뭔가 이뤄낼 게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내 마음 편하고, 내 결 편한 사람, 개인의 어떤, 내 의사에 맞춰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제, 사실 뭐 가문 대 가문으로 결혼하는 케이스가 더 많았잖아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럼 뭔가 시너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뭐, 격에 뭐 상신 구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를 뽑아 쓴다거나, 뭐, 조우를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조금 부족한 걸 메꾼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까도 봤듯이 취미가 좀 맞는 사람, 이제 내 결이 맞는 사람, 내 어떤 정서적 결이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 사람. 요거 마지막 요거는 안 맞는 팔자예요, 안 맞는 팔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일단은 뭐,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팔자가 이제 보는 게 좀 어려운 게 그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궁합이 안 좋은데,
그럼 안 좋은 걸 가지고 좋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안 좋은 거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좋다 하다가, 최근 근래 한 2, 3년 안에 왔던 궁합 중에서 제가 조금 어떻게 유일하게 좀 안 좋다고 내가 했던 팔자거든요. 이 남자의 누나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동생한테 너무 결혼하려고 그런다. 근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월지가 교집합이 돼야 돼요. 아까 해월이랑 축월생처럼. 근데 여기는 이제 봄이고 금이고, 나머지 구성도 조금 다 다르죠. 여기 목생하고 여기는 금생수잖아요. 완벽하게 결이 달라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생각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대하는 어떤 이 스탠스가 틀리단 말이에요. 오행이 다르니까. 그러면 항상 이런 커플들이 뭐 대화가 안 통한다, 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안 어울리는 같은 사람 말은 못하고 조금 더 오래 만나보지 왜 이게 뭐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노 있어보고 한 3개월 더 지나고 또 뭐 3개월 지나고 다시 찾아오라고 했어요 내가. 만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왜 좀 안 좋나 조금 아는 지인이라서 왜 좀 안 좋나 이렇게 하길래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조금 뭐가 이상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여자 쪽에 좀 이상해가지고 여자는 뭐 이제 금생수고 이제 지금 이 목화 계절로 하고 있잖아요. 학원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이 남자는 약사인데 학원 사업 해서 뭐 돈 엄청 많이 번다 하면 돈 자랑 엄청 해놓고 결혼할 때는 한 푼도 못 들고 오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고 얘는 다포족 앉았고 다포족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병활과 목생활 잘 되면 이게 실속이 좀 없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여자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든가 기준선이라든가 이런 게 전무한 사람이에요. 기준이 없다. 이 남자가 이제 천간에 재가 있으면 내가 정신적으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만의 어떤 그게 있고 생각했던 선이 있고 지지 있으면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없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명확한 거 아닌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했다면 결국은 한 3개월 뒤에 들려오는 후기가 파혼했다 하더라고요. 약혼까지 하고 왔었거든요. 사실 약혼까지 하고 왔다고 궁합을 내미는데 안 좋다 소리 하기가 진짜 힘들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거는 안 좋다 해줘야지.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면 또 원망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좀 그래서 애매한 것 같아요. 팔자를 볼 때. 좀 시간이 다 됐나요? 뭐 질문 있을까요? 준비한 건 제가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고. 네. 어떤 시기에 잘 만날 수 있고 잘 이렇게 커플이 맺어질 수 있어요? 어떤? 둘이 만나는 거 아니고 혼자 있어요. 혼자? 혼자 있을 네네. 궁합이 어떤 연애 운이 왔을 때? 연애 운? 운, 궁합 말고 운. 근데 이제 팔자마다 다르죠. 남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재성 있는 팔자가 식상이 오는데 식상으로 오면 이제 재성이 맞춰지는 거고, 반대면은 이제 식상이 있는데 재성이 없으면 재성운에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 팔자에 조우가 무너졌는데 조우용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맞춰질 때 그때 온다거나, 특히 또 일지에 또 합이 된다거나, 여기가 다 합으로 묶여 있는데, 합으로 묶여 있는 사람은 일지 충할 때도 만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충이 변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끼고 살던 게 바뀌는 순간인 거고, 내가 전부 다 충형파 해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합운운에 일지 시지 합운운에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떤 조우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팔자 안에 필요한 기운이 온다는 거. 그런 게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의지가 더 중요해요, 의지가. 조한 사람들은, 조열한 사람들은 별로 만날 의지가 없어요, 사실은. 누가 봐도 외로운데 본인은 안 외롭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열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외로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지, 본인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습한 사람, 묘진사월 사람들, 그렇게 사람을 만나요. 그렇게 사람 만나는데도 외롭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제일 만나기 쉬운 그거는 이제 뭐 습한 사람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거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 습해질 때 또 만나겠죠. 좋아하는 사람 습하실 때 만나고, 너무 또 습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이게 관계를 막 걸쳐놓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선택과 집중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좋아하는 어떤 기세를 오면은 다 이렇게 가려주고 딱 한 사람만 남겨놓을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또 그렇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신유술 이렇게. 미신유술. 네. 미부터 굉장히 좋아해집니다. 미부터. 그 당령을 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알게 될 수 있는데, 예. 하지 이후부터 이제 조해지거든요. 5월의 중간쯤에 하지가 있죠. 예. 그 하지 이후로 좀 조해지면서, 미월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미토가 가지는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양을 왜 붙여놨나 했더니 양이 그 절대 결집을 안 하더라고, 개들이. 그렇게 많아도 개 한 마리한테 그냥 다 이제 다 휘둘리잖아요. 다 각자 따로 논다고, 걔들이. 요즘에 뭐, 중국의 상고사 이런 거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이런 갑골 문자 이런 거 좀 보고 있는데, 이 문자 이후에 그 동물이 붙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개를 나타내는 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소도 따로 있고 이러는데, 그렇게 이제 이름 붙인 데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또 질문? 아까 그 네. 여자분은 네. 부부는 괜찮은데 여자분이 좀 너무 이게 강하게 이렇게 식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사실 금생수가 너무 잘 되면은, 여기 또 목이 높고, 그러면은 조금 사람 위주라기보다는 사물이라든지 성과 위주라든지 어떤 결과 위주 뭐 그런 걸로 가요. 그런 걸로. 근데 이 사람은 사람 위주잖아요. 그러면 내담자가 이 사람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기준으로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자분이 오셨다. 여자분에서는 결혼하라 해야지. 이런 호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만큼 내담자 기준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라 해야지. 나는 뭐 다 포족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사상이라든지 대인관계 태도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더 상처를 받겠죠. 결혼하면. 이 사람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금수가 너무 강하면은 뭔가 이게 수생목이 안 되면 사실은 수생목이 안 되면은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든지 애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로봇 같은 목의 기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로봇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지 않겠나. 이 사람 뗀뗀하니까. 뗀뗀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하미숙이고요. 저는 정미생, 임자월, 개축일, 시는 몰랐는데 아주 좋은 시간을 명지생님이 만들어주셔서 갑인시로.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지 않지만은 제가 사주 공부를 한 과정에서 느낀 거나 또 배우면서 또 이렇게 왜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용이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뭐를 할까 하다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조습, 조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사주 공부를 그래도 뭐 기간으로는 한 5년 늦게 했었는데 4년 동안은 그냥 반복만 했어요. 아주 단순한 거를. 왜냐하면 볼 때마다 모르는 것들이 나오고 또 볼 때마다 아는 거는 있는데 자꾸 모르는 게 너무너무 연속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을 제대로 이렇게 느끼면서 배우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조우더라고요. 조우를 머릿속에 아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사주를 봐줄 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명식만 보면은 맨날 휑해요. 맨날 하얘지고. 그래서 이제 조우 생각을 하려니까 제가 또 자월이라서 한에 해당하고 또 저의 가장 친한 절친이 5월이에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는 굉장히 너무나 똑같아요.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월이 다르니까 삶의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난소습을 굳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한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처럼 힘들고 어렵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들려드리고 싶고, 5월인 제 친구는 저한테 굉장히 제가 사주를 배운 이후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제가 실력이 아주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담을 하면서 걔가 또 아주 영민한 애이다 보니까 저한테 제가 그 친구를 설명을 해주면서 저한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 한이라는 게 월이 자월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니까 꿈은 늘 많이 꾸고 깨고 나면은 몸은 무겁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또 임수 개수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음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했던 것 같고 마음도 가난했던 것 같고 또 그런데 약간 수 기운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베푸고 싶은 마음도 늘 항상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5월인 제 친구는 이제 5월이니까 저랑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빨라요. 생각하는 속도도 빠르고 걔도 위에 화가 병화 정화가 다 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또 저하고 대비되는 게 걔는 화가 뜬 분들 저는 참 부러운 게 이렇게 왜 그 세상 쪽에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서 특히 왜 아름다운 부분 예쁜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습득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월 가진 분들 특징이 좋게 말하면은 차분하다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많이 낭창해요. 저도 옛날에 많이 낭창했었어요. 근데 5월인 분들은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모습을 보면은 눈빛이 빠르더라고요, 확실히. 눈빛도 빠르고 생각도 빠르고 그리고 시야가 넓어요. 근데 이제 자월인 저는 빡빡 우기죠. 저도 시야가 넓다고. 예. 그런데 이 자월이면서 제가 살아보니까 자월은 이제 견디는 힘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버티는 힘이랄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5월은 항상 그 순간을 이렇게 왜 어떤 동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벗어나더라고요. 그때 넘어가는 게. 근데 그 차이가 저는 보고 배워도 이제 일상에 제 모습으로 돌아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월인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슬럼프랄까 이렇게 다운이 돼서 깔아앉으면서 조금 힘든 그런 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삶이 녹록지 않아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고 살고 또 묻고 살고 또 뭐 때로는 많이 뭐 힘든 시기를 울면서도 지내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5월은 그냥 돌아서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아, 그 차이라고 느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난 조습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들을 때 조습에 대한 제 주변에 이제 조습으로 월지가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많이 여유롭더라고요. 이렇게 삶을 대하는 방식이. 제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을 좀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특히 월지에 유금이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차분하고 영민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월지만 보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난조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앞에 글자, 위에 글자 이런 글자들이 서로 생하는 구조나 또 아니면은 또 힘을 빼는 구조나 이래서 힘의 크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그 목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약간 집착 나쁘게 표현하면 집착 같은 거, 뭐 모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모임 저 모임 막 이렇게 왜 많이 하시고 조인 분들은 이렇게 왜 많이 잘라요. 이렇게 이미 알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시고 아 해봤는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렇게 왜
그 간혹 대화를 할 때 좀 많이 이렇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뭔데 그래서 결과가 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목을 가지신 분들은 뭐 여기서 막 이야기 많이 하시다가 또 저쪽 가면 저쪽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마지막에는 남는 게 크게 안 많은 그런 성향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주를 배우면서 정말 좋은 거는 이게 뭐 사람 성격 안 바뀐다 그러고 저도 안 바뀐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되뇌이다 보고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꿀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심하다 보면은 물론 집에 가서는 다 나오겠죠.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이. 근데 이제 한난소습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하고 연결했을 때예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수업을 하다가 영재 수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영재 수업이 영재가 되고픈 아이들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는 어렸을 때 따로 특별히 뭐 이렇게 왜 성향이나 기질이 아니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부분 어렸을 때 이렇게 왜 학습 방법이나 아니면 학습 습관이나 이런 거를 잡아주니까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많이 가진 아이들은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면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수도 수 나름이겠죠. 특성은 다 있습니다. 뭐 위아래 우리는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화를 가진 아이들은 빨리 안다고 대답은 해요. 알아요 이래요. 근데 마지막에 확인을 하거나 이러면 잘 몰라요. 그리고 목을 가진 애들은 빨리 말을 안 하고 자꾸 뜸을 들여요. 알긴 알겠는데 확실하게 모르겠거든요. 분명히 들었는데 결과를 못 내요. 근데 금인 아이들은 답은 알아요. 근데 중간 과정을 풀이하라 그러면 못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가 사주를 배우는 어떤 그런 동기가 아이들을 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아이들 학습 포인트를 좀 잡아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컸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른 방향 쪽으로도 자꾸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사주를 뭐 이렇게 많이 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어른들보다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저는 지금 애들이 다 크긴 했는데 애들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내 아이다 보니까 잘하면은 잘하는 거는 일종의 그냥 왜 패스하고 안 되는 거는 왜 밤새도록 뭐 걱정되고 늘 그것 때문에 또 한참 시간이 흐르면 내가 못 잡아줘서 엄마가 못 챙겨줘서 그런 후회 같은 게 많이 따라서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조물주가 다 알고 계셨나 봐요. 근데 아이들은 다행히 많은 시간 동안 기회가 있고 많이 연습을 하면 바뀌는 거고 좋은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쁜 것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려니까 이 사주를 보고 사주만큼 확신이 없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뭐 이게 여러 가지 성격 같은 거 그런 거 유형을 보고 이래도 사주는 말 그대로 이렇게 왜 사주 8글자에 기질이나 성향이 딱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애들한테 지도를 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맞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근데 이제 저나 제가 예전에 공부를 이렇게 가르친 아이들 중에 유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그 사주 구조가 물론 남다르긴 하겠죠. 선영 선생님 자꾸 웃으시니까 제가 너무 예쁜 얼굴로 웃으시니까 그 유금을 가진 아이가 제가 이제 가르친 아이 중에 몇 명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능력이 있고 뛰어난 애가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일찍부터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묻는 질문에 충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간과하거나, 이게 이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심에서 조금 앞선 쪽에 이제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데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듣기 싫잖아요. 재미없고 못하는 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서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아이들이 숫자가 많기도 하고 중간에 아이들이 많이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영재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막 넘나드는데 그냥 앉혀놓고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때 그런 설명을 가끔 많이 했었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많이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못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많이 못하겠죠. 근데 한 개를 하더라도 항상 같이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같이 해줘야 돼요.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길을 몰라요. 가는 길을. 근데 한번 완주를 해보면은 완주하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하더라고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죠.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눈에 띄게 굳이 부모가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한테 책 많이 읽으라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왜 화라는 애들은 빨리 읽어요. 첫 장 읽고 끝장 읽고. 예. 그리고 수라는 애들은 앞에서 조금 읽다가 막 지겨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언제 다 할지 놀러 나가고 싶은데. 하고 목을 가진 애들은 내가 관심인 막 그냥 왜 그달기식으로 막 읽어요. 근데 금 가진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봐요. 어디만 읽을까? 제가 너무 극단으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좀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사실 재미있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재밌는 포인트는 다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 포인트를 만나는 그 순간이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되는 어떤 동기이기도 하고 또 못 만나더라도 그때마다 늘 항상 늘 시간이 또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약간 다그치잖아요. 또 내 아이다 보면 좀 더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느림의 미학을 배워야 되겠더라고. 특히 공부는 많이 달라지는 애들 많이 봤고요. 일찍 자라는 애들 뭐 예전에 그런 말씀 저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아인슈타인이라고 우유를 먹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7살쯤 되면은 서울 우유를 먹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연세 우유를 먹여요. 그러다가 고학년 되면은 건국 우유를 먹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손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지방에 있는 자기 지역의 우유를 먹인다 합니다. 근데 저는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고 나서 느낀 감정이긴 한데 제가 그래도 전해드리는 이유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제 주변의 엄마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통된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이렇게 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를 갖고 아이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라고 단점이 많은 아이도 그 단점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은 진짜 문제없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공부의 깊이나 넓이가 훨씬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일과 그동안 공부하면서 소외고 그 조우라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콱 받고 사주를 보다 보면은 조우로 설명을 한 가지씩 하는 습관을 늘 들이다 보면은 뭐 음양도 물론이거니와 조우도 되고 또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저도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뭐 당령도 그렇고 격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억부도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조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그 자만 같지만은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 실력이 아주 바닥이었겠죠. 그죠? 근데 근래에 공부 재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뭐 아무 준비 없이 나온 거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안 보고 하려고 머릿속에서 뭐 나름은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 나아지는 모습으로 다음에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재밌지도 않고 내용물도 없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발표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면지 스승님의 제자이자 우리 다 같이 제자지만 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고 지금 울산에서 유한울 명리상담센터라고 오픈한 지 이제 3개월 됐어요.
이제 3개월. 애기예요, 애기. 그래서 공부한 지도 이제 한 4년 차? 네, 조금 그렇게 길지도, 그렇게 초보도 아니지만은 또 오래되지도 않은 굉장히 좀 미숙한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는 선생님들도 용기를 내셔서 여기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공부가 오래 안 되고 해도 저도 그냥 제가 지금까지 배운 만큼, 공부한 만큼, 머릿속에 있는 만큼만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또 같이 스터디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같이 사례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오행과 육신의 무자다자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사주에서 우리 사주가 좋은 사주는 오행이 골고루 있는 사주, 중화된 사주를 좋다 하잖아요. 근데 골고루 있고 중화됐다는 거는 결국 평범하다는 거거든요. 무난하다. 크게 나쁘지도 않고 정말 좋지도 않고 무난한 거. 근데 우리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 평범한 게 제일 좋다. 그만큼 뭔가 특정 글씨가 많이 몰리거나 없거나 그래서 이제 기둥의 편차가 크고 기복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평범한 게 좋다, 평범한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주 팔자 안에 있는 글씨가 특정 글씨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사주의 큰 특성이 드러납니다. 사주를 딱 임상을 할 때도 그렇고 사주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어떤 글씨가 없지? 어떤 글씨가 많고 두드러지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주 안에 글씨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싫든 좋든 상관없이 감당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 팔이 이렇게 까맣고 털이 많다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고 살 수 없죠. 새 팔로 갈아 끼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타고난 이거를 가지고 감당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게 우리 사주팔자에 있는 글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주에 있는 글씨가 운에서 오면 우리가 살면서 다 겪었고 생각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제법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없는 거는 우리가 산에 태어났는데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 낚시 어떻게 하는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있는 글씨가 운에서 오면 우리가 늘 봐왔던 거고 생각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없는 글씨가 오면 적응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늦다, 좀 더디다, 수월하게 잘 활용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있고 없고 그리고 많다라는 거. 우리가 사주에 많다라는 거는 월지를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주에 많다라는 건요.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거는 우리한테 가장 큰 도구,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결국 사주에 많은 글씨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있고 없고 많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사례가 한 네 가지 정도까지가 있는데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사례에 적용을 해서 많았을 때, 없었을 때, 적당히 있었을 때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가 펼쳐지는지를 제가 그 임상을 한 거를 토대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거 가족이죠. 가장 임상 결과가 정확한 것들. 요거는 제 아들의 사주예요. 제 아들. 이제 8살이 됐거든요. 가장 두드러지는 거. 너무 눈에 초록초록하죠. 목이 정말 많아요. 아까 하미수 선생님께서 목이 많은 아이들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주 자신감이 일단 넘쳐요. 항상. 그리고 우리 목기운이라는 건 어린아이죠. 호기심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요거 조금 하다 보면 저게 보이면 이거 바로 해야 돼. 요거 좀 하다가 갑자기 또 저게 보여. 또 해야 돼요. 마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경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산만하다. 굉장히 산만하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사주에 안 보이는 거. 정말 왕한 거는 목기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수가 없죠. 엄마가 없네. 우리 상식적으로 엄마가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에는 지금 목일간이기 때문에 수라는 기운으로 수생목이 안 되면서도 엄마가 겹치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기가 그런데 인성이 없다라는 거는 수기운이니까 수는 저장하고 고요하고 정적이고 좀 침착하고 이런 기운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리고 엄마라는 글씨가 없는데 엄마가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명지쌤 항상 말씀하시는 거 엄마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는
어차피 비견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가 있으면 무조건 수는 약할 수밖에 없죠. 설계되잖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 사주는 차라리 수가 없는 게 낫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목 같은 경우는 개갑을 하니까 수생목이 돼야 되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이미 수생목이 됐다라고 보고 을목은 병화를 봐야 되죠. 근데 화가 다행히 지지해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가 없기 때문에 잡아주는 게 약해서 얘는 일단 벌리고 보고 시작하는 기운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6살쯤부터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산만하다. 학교 선생님한테 늘 전화 오거든요. 지금 3월에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사이 한 10번 전화 온 것 같아. 그래서 3월 말쯤에 이제 정기 이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어색하지가 않아요. 통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정도로 너무 산만하고 자리에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있지 못해요. 수가 약하니까 가만히 있는 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엉덩이가 너무 가볍다. 그리고 이 사주는 다행히 인성이 없어도 인성은 생해주고 미리미리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도 자기 힘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주로 볼 때도 궁으로 볼 때 연, 월, 일, 시 순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 사고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목, 화, 금으로 흐르죠. 지지로 봤을 때. 그럼 일단 저지를 하고 목생, 화로 할 거 다 저지를 하고 나서 금으로 훈육당하는 거예요. 훈육받는 거예요. 안 돼. 규칙, 규범 같은 거. 얘가 일을 친 다음에 이제 엄마라던가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없고 목이 많은 사주들은 아마 저희 아들처럼 ADHD라던가 그런 뭐 경계든 어떻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을 거고 가장 학부모님,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전화 오는 케이스, 목화 많은 아이들. 금수가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도 규범 규칙 같은 거 지키고 특히 재간 잘 돼 있는 아이들은 딱 학교라는 그 규정된 틀을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비식 강하고 목화 많고 이러면은 엄마가 조금 시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상담하거나 이제 아기들 이제 학생들 상담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자, 이 사주를 보면 일단 없는 거. 이 사주에서 안 보이는 거. 토가 없다. 그쵸? 노란 색깔. 그리고 일단 두드러지는 건 토가 없는 거고요. 또 저는 이 사주를 딱 보면 수화가 대립하는 게 가장 먼저 보여요. 수화 대립구도. 그리고 금이 약하죠. 금이 뿌리가 없어요. 화극금도 당하는 데다가 금생수로 설기까지 되는데 금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천간에만 덜렁 있는 거는 힘이 굉장히 약한 거죠. 특히 이 사주에서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의 주인공은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거든요. 남자인데 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의 역동성이 큽니다. 토는 기본 중하고 정착이고 좀 안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약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마인드도 중간이 없어요. 뭐 아니면 또 심지어 재성이 이렇게 많죠. 천간에 정제랑 편제까지 이렇게 많잖아요. 편제도 기운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이 공부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별로 오행별로 특성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선생님들 설명도 듣고 책으로도 읽고 했을 때 편제하면은 일단 인생 한 방이다. 이게 이렇게 한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직접 옆에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는 이상 와닿지가 않잖아요. 한 방이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인생을 한 방이라 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더라고요. 인생 한 방이다. 그리고 돈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천간에 있는 4글자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천간에 있는 4글자는 우리 가치관이잖아요. 추구하는 거고. 저것만 충족이 돼도 오케이 하는데 보통 만족스럽다 하는데 이 사람은 2개나 있는 데다가 뿌리까지 있으니 그리고 해월의 임수니까 힘이 무지하게 좋죠. 그리고 수생, 목생, 화로 해수가 인을 생하고 인이 오를 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생, 목생화 내 힘으로 식신경제를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 굉장히 잘합니다. 어느 직장을 가든 일머리 좋고 일 잘하고 좀 승진이 있으면 승진 좀 빨리 하고 뭐 돈을 조금 더 빨리 받는다던가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항상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토가 없으니까 토라는 건 이 사주한테 관이죠. 근데 지장간에 보면 토가 다 있어요. 그래도
직장 전변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를 꾸준히 하는 힘이 약해요. 그리고 내 힘이 강하고 내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하는 게 강한 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니다 싶으면 내가 던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잘리는 것보다. 그리고 토가 없고 수화가 강하니까 기본적으로 수화가 대립하는 구조인 게 이 사주의 가장 취약점인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받는 거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인성이 이렇게 약하니까 거의 없다시피 난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다 해주고 싶어. 기본 이런 마인드인데 실컷 뭐 잘 챙겨줘 놓고 이 감정 기복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욕먹는 스타일. 그래서 감정 기복이 안 되는 게 이 사주의 가장 좀 취약점이다. 그리고 인성이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자기 학과가 나랑 안 맞다면서 자퇴하거든요. 한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졸업장을 못 땄죠. 인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학교로 가거든요. 나는 이런 학교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1년 정도 해보니 안 맞다 해서 또 그만둬요. 결국 고졸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에 인성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학위라든가 뭐 그런 자격이라든가 취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운에서 금운으로 흘렀다던가 대운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금운으로 흘렀으면 가능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초년의 운이 20살 이후로 목화운으로 이렇게 쭉 흐르죠. 약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대운이라는 또 금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대운이라는 건 요걸 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 심지어 아무래도 저렇게 약하니까 아예 인성이 자꾸 그렇게 사라지는, 이렇게 끝까지 그걸 결과를 맺는 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거를 인성의 학위를 못 따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금이 결과 맺는 거고 결실 맺는 거잖아요. 딱 고정적으로 딱 내꺼화 시키는 거. 근데 그 금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생화가 강하니까 내가 경험하고 그런 걸로도 됐다. 만약에, 그리고 이 사주는 투자를 할까 안 할까요? 주식 할까 안 할까요? 무조건 하죠, 맞죠? 주식해서 돈 엄청 날려먹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러면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이럴까요? 배웠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걸 계기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사주가 생긴 대로 사고하고 행동을 한다고 정말 극명하게. 근데 이 사주는 되게 특징이 좀 비교적 뚜렷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주가 사기도 당한 적이 있어요. 사기. 자, 우리 세운을 봤을 때 언제 당했을까요? 세운을 봤을 때 여기 안에서 언제 사기를 당했을까? 개묘년에. 개묘년에 겁재 장생하죠. 그리고 천간에 있는 정화를 극합니다. 한 2억 털려요. 근데 그거 왜 털렸을까요? 왜 사기당했을까요? 돈 욕심 때문이지. 쟤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쵸? 근데 또 걔는 또 뭐라 말해요? 또 배웠다. 이제 사기 안 당한다. 나는 큰 경험을 했다. 우리 죄가 많다는 거는 특히 편제는 경험이잖아요. 경험. 정말 생긴 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화가 뚜렷하게 대립을 하고 토가 없으니까 정착을 안 하죠. 정착이 약하잖아요. 서울에 살았다가 인천에 살았다가 제주도 갔다가 또 울산에 왔다가 정말 근데 또 경험했다. 또 배웠다. 그놈의 이제 경험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사주의 특징이 굉장히 도드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자, 이 사주도 특징이 엄청 뚜렷하죠. 뭐가 없어요? 이 사주가 목화가 없다, 그렇죠? 금수밖에 없어요. 천간에 있는 기토가 축중 기토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축토는 축월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추운 동토예요, 그렇죠? 우리가 월지가 진술축미일 경우에는 토로 보지 말고 토보다도 계절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는 봄이고 미는 여름이고 술은 가을이고 축은 겨울로 봐야 돼요. 한난조습 온도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월지라는 거는. 그래서 일단 축월이고 심지어 유시에 태어났네.
지지로는 금수밖에 없잖아요. 금수가 너무 강해요. 이분은 한 65세? 6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시거든요. 우리 수는 기본적으로 오행정 특징으로 봤을 때 옛것, 오래된 것, 낡은 것, 춥고 막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이잖아요. 이분의 집에 가면은 한 30년 된 화장품을 아직도 쓰고 있고요. 근데 멀쩡해요. 그리고 식기 있죠. 컵이나 그릇 같은 거. 찬장은 뭐 또 새 거야. 찬장은 없었는 거 새로 샀는지. 찬장에 옛날 20, 30년 된 식기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 쓰지도 않아요. 근데 버리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게 수구나.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불편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냥 그게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주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에 목화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수면은, 수가 있는 사람들은 화라는 게 있어야지 내가 추운 걸 알죠. 우리가 북극 추운 데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익숙해질 뿐이지 내가 얼마나 추운지는 몰라요. 그냥 당연하지.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따뜻한 나라에 갔다 왔다. 그러면 이거 엄청 추운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더운 사람도 마찬가지. 시원한 곳에 갔다 와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더운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목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막 그런 거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술만 먹었다 하면 우리 술이 물이라서 액체지만은 우리 술 먹으면 열오르잖아요. 그거 화기잖아요. 화기. 술은 화기를 하잖아요. 술을 좋아해요. 근데 술만 먹었다 하면 외롭다. 그냥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술만 먹으면 외롭다 이렇게 돼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크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대운도 목화로 흘렀잖아요. 조후가 맞죠? 그래서 되게 이분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성격이? 진짜 성격 좋고 유머도 있고요. 재밌어요. 재밌고 좀 밝아요. 근데 집에 혼자 있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대운이 이렇게 흐르니까 주위 환경이 특히 사오미로 엄청 화운을 크게 왔잖아요. 그때 집에만 있으면 확실히 깔아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집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문화센터 가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일은 안 하거든요. 일은 안 하는데 문화센터 가서 열심히 하고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하다 들어와요. 근데 집에 있으면 그 이유가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기가 많으면 기본 우울감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는 있더라. 근데 그거를 벗어나기 위한 환경이 왔잖아요. 그리고 벗어나라라는 환경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성격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사주 보면은 천간에도 그렇고 지지, 일지의 겁재 빼고는 다 길신이죠. 길신은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일간한테. 우리 흉신은 겁재한테 좋은 거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분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바르거든요. 바른데 조금 이기적인 느낌도 있어. 길신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싫은 거는 좀 안 하고 나한테, 그리고 임자에다가 수기운이 많으니까 사실 비겁에 내 기운이 강한 거죠. 임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 해요. 그렇지만 기본 임수잖아요. 우리 임수의 그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딱 이렇게 내가 싫은 거,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식재가 없잖아요. 식재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식상생재, 내가 직접 내 몸을 써서 돈벌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수기가 많아요. 이분이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수기가 많아, 여자가. 근데 식재를 안 하겠대. 이제 다방이라던가 이제 술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정말 유흥업적으로 하셨었어요.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했었고, 확실히 수기가 이렇게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인연이 좀 있고, 그리고 목인데 식상생재가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식상생재 운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대운에서 식상생재가 들어오니까 식상생재 하라 했는데 나는 방법을 몰라. 돈은 벌긴 벌어야 되는데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한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주, 그런 것들을 도구로 활용해서 나름의 식상생재를 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상생제 해서 이제 돈이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생간에서 하는데 이 남편 자리가 기본적으로 이분이 남편이 어떨까요? 남편. 식재가 없죠. 관이 있긴 있어. 관인비로 흐르죠. 제가 이런 사주 보고 옛날에는 남편 잡아먹는 사주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재생관이 돼 있어야지 내가 남편을 생해주는 기운이 있는데 재생관인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 관이 끊임없이 내 에너지가 설기돼요. 재생관이 안 돼요. 남편이 힘을 받는 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3번 결혼을 했는데 2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첫 번째는 이제 너무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 사주가 식상도 약하죠. 근데 되게 어릴 때 상관대운 들어왔잖아요. 저 대운 때 아기를 둘을 낳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2번째 결혼했는데 2번째 때도 회사에서 사고로 돌아가세요. 근데 3번째 결혼을 했거든요. 되게 이렇게 잘 살았어요.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 그때 되니까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내 팔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혼자 사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결정적으로 혼자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되게 잘 사는 사주예요, 혼자서. 뇌 힘이 이렇게 좋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 식상생재가 없잖아요. 남한테 베풀고 챙겨주는 것보다도 받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내 힘도 좋죠. 인비로 또 이렇게 많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내 것 챙겨가면서 밥도 맞고 밥거버 잘 챙겨 먹고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몸에 좋은 운동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관인이니까 정관이 저렇게 했으니까 규칙적으로 계획하고 시간 딱딱딱딱 정해서 하는 거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챙길 사람이 많으면 좀 귀찮아요. 그리고 이 사주가 식상이 또 약하니까 초년에는 이제 식상 대운이 와서 아기를 낳았지만은 점점 이제 자식들이랑은 자녀랑은 아예 연을 끊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참 외로운 사주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그래도 대운이 목화로 흘렀기 때문에 주위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인성이 많죠. 인성이 많으니까 이분이 한 60대 중반이라 했잖아요. 언니들이 많아요. 챙겨주는 언니들이 너무 많아. 뭐 김장 한번 했다 하면 막 한 포기 두 포기씩 챙겨준 거 이만큼 있고. 그래서 그분이 걱정하시더라고. 식재가 없으니까 아랫사람들과의 인연은 별로 없거든요. 아랫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울려도 언니들이랑. 그 이분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들이나 이렇게 윗분들이랑 많이 이렇게 잘 하시겠네요 이러니까 걱정하시더라고. 이제 다 죽을 때 됐는데 큰일 났다. 나이가 많으니까. 절대 아니라. 식재가 있었으면 그래 아랫사람도 있고 적당히 있고 하면 되는데 이 큰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고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그나마 조후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때 걱정이라 이제. 요때부터. 맞죠? 정신적으로 외로울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라.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수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 몸에 어디에 문제가 나타난다 했죠? 그렇지. 여기 하부 맞죠? 생식기, 자궁 같은 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방광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고생하지. 술을 막 먹었다 하면 이렇게 울고 하니까 그 술이 방광이 안 좋잖아요. 악순환. 결국 악순환인 거예요. 방광도 약하고 여기 생식기 쪽도 좀 약하고 늘 그렇거든요. 좀 골골골골돼요. 자, 그리고 이분이 통통할까요? 말랐을까요? 뚱뚱할까 말랐을까? 응? 말랐다 손 들어보세요. 뚱뚱하다. 삐쩍 말랐어요. 삐쩍 말랐어. 우리가 계절적으로만 봐도요, 목화토금수잖아요. 근데 이 금이라는 열매가 단단하고 우리가 수가 저장할 게 많으면 목화가 있어야지 시작하고 확산하고 뭔가 펼쳐진 게 많아야지 거기서 결과를 맺고 저장하고 유지 보존하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 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열매도 조그만할 거고 유지하는 것도 조그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없고 좋아하고 마른 거예요. 굉장히 말랐어요. 특히 하체 이런 데도 굉장히 부실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가 보통
수기운이 많다 이러면은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손 드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상을 조금 쌓고 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말랐지? 생각을 해보니 우리 계절의 흐름, 조후 이런 것들 목화 금수의 그런 흐름이 매끄럽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자꾸 임상을 하고 왜 안 되지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씩 저 스스로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안 뒤집어질 것 같아서 살찌는 건요. 우리가 살은 왜 찌냐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순환이. 그래서 여기 목화가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기관이 통로라 그러면은 우리 나이 들면 살 찝니다. 나이 들면 절로 찌는 게 있어요. 절로. 그거 보고 갱년기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갱년기살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은 사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목화가 줄어들어서 몸에 축적돼 있는 게 안 빠져요. 일단 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먹었던 게 쉽게 잘 안 빠져요. 그거는 기본이 우리가 목화 토금수에서 목화가 빠르고요. 금수가 약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면 가는 기관의 통로가 있다면은 목화는 엄청 빨라. 목생화하면은 빨리 퀵한 거고요. 금생수는 느린 건데 나이가 들면은 남는 건 금수밖에 남지 않으니 갈수록 자꾸 재어져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먹으면은 이런 이야기하면 좀 하지만 저는 먹기 전이죠. 이렇게 이 안에 장이 있을 거잖아. 옆에 붙어가지고 장 안 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장 살찌는 거 아닙니까? 장 살찌는 거 이거 뭐라 하잖아요. 내장지가 그딴 뜻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모든 살찌는 건요 목화토금수예요. 순환인데 기본 여기 자체는 원래 순환 안 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순환 안 돼. 그래서 우리 나이 들어도 운동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이 별로 없는 사람이 조금 제가 발음이 시원찮은데 살이 별로 없는 사람이 건강해요. 뚱뚱한 사람은 일단 아파요. 제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살찌는 건요. 이 순환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없이 사주하고 상관없이 순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주가 되게 삐쩍 말랐다 하는데 대운 때문에 뭐 마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순환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마르는 것도 허기가 진 거고요. 너무 찌는 것도 순환이 안 되는 거고요. 적당한 게 있잖아요. 적당한 거. 적당해야 된다고. 우리 옛날에는 기아에 허덕인 사람들 삐쩍만 아프리카에 삐쩍만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순환이 안 되면 되게 마르든 되게 찌든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사례인데 요거는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할라 했는데 이건 제 사주입니다. 제 사주인데 기본 저도 보면은 수가 많죠. 해, 자로, 월지, 일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수가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 또 이 사주에 없는 거 금이 없죠. 탁 부러지는 게 없어요. 툭 부러지는 게 없어. 그리고 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탁 그런 거잖아. 너무 약하잖아. 너무 약해. 그래서 제가 딱 봐도 저는 이제 왜 제가 이런가, 왜 그런가를 이제 사주 공부를 하고 좀 알았는데 확실히 금기가 약하고 그리고 수라는 게 있으니까 뭐 융통성이라던가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이거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대인관계가 어떨까요? 다 괜찮다 하니까 이제 크게 이렇게 뭐 적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개인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는 금이 없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근데 일할 때는 그렇게 욕을 먹어요. 일할 때. 일을 너무 못해. 그 어딜 가나 약간 일머리 없다 이런 얘기 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윗사람들이 이게 화가 많이 나는 거지. 그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다. 나는 웬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머리, 금기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일을 똑부러지게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행적으로는 금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계획적으로 하고 하려는 거는 육신을 쓰는 거예요. 정제, 편제 이런 것들. 그걸로 해서 그래도 일을 하거나 무슨 제가 중요하게 처음부터 그리고 저는 식사
식상이 없으니까 우리 재가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봐야 되죠. 이 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식상생재로 근이 있어서 식상생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생관을 하는 건지. 근데 이 사주는 재생관을 하죠. 수생, 목생, 화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거는 그래도 나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 같은 거라든가 철저하게 이제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식상이 없으니까 일머리가 없으니까 스스로 뭔가가 그리고 근도 좀 약하죠. 양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 차고 하는 거 좀 약해요. 그래서 상담실을 지금 거의 던져주는 상태. 손님을 이렇게 끌어모으려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재생관 하느라 바빠서. 왜냐면 재가 많다는 거는 관리할 거리가 많다, 일거리가 많다. 저는 재를 이제 밭으로 표현하거든요. 일할 밭이 많은 거예요. 영역이 많고 공간이 많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신랑도 자영업하고 동생도 자영업하고 막 이랬거든요. 끄떡하면 저를 불러. 와서 좀 바쁘면 도와줘라. 할 게 많은 거예요. 집도 관리해야 되고 상담실도 또 들여다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많으니까 일할 거리는 많은데 금이 약하잖아요. 요건 좀 약하다. 결과적인 거 그런 거는 확실히 조금 약하더라. 그런 것도 좀 보이고. 그리고 수가 있지만은 수가 이렇게 왕한데 제가 이렇게 수가 너무 많아 보이진 않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목화로 보거든요. 목화로. 근데 이게 그래서 천간의 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극명하게 보이는 게 저도 임상을 해보면은 천간의 수가 특히 저처럼 월지랑 일지 이렇게 수가 왕한 사람들이 천간까지 뜨면 정말 수가 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기가 많은 게 이렇게 조금 티가 나요. 그래서 사주 제가 이제 볼 때도 이제 손님이 천간에 이게 수가 이렇게 왕하게 있으면은 천간에 임계수 다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걱정이 많으시네요. 늘 생각이 많으시네요. 무조건 다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이라 생각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저는. 네, 저는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삶은 고단하나. 해자기 때문에 이거는 힘든 거예요. 금전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천간에 목화토밖에 없으니까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이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저는 우울한 생각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조금 여기서도 약간 그 캔디처럼 조금 힘들어도 여기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사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참 사주가 신기한 게 이게 그냥 글씨 개수라던가 색깔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일지에 어떻게 있느냐가 이 사람의 사고라던가 이런 것들 행동 양식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사주가 되게 좋거든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건 없어도. 선생님 사주 경험 있어요. 그죠? 사주 경험 씁니다. 쓰는 이유 왜 쓴다고 했는 제가? 그러게 저 얼목 있어요. 얼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험 언제 씁니까? 일할 때. 얼목이 움직일 때. 얼목이란 정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에 식신을 씁니다. 요렇게 그래서 저 만약에 천간에 얼목 없다 씁니까?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데 작게 있든 크게 있든 쓰임새가 있고 없고예요. 쓰인다는 거는 지지로 쓰이는 거지. 천간이 아니고 쓰는 건 지지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글씨가 얼경합대인데 그럼 어디에만 씁니까? 정관이야지만이 쓴다. 그거예요. 그러면 약간 게을러. 이게 뭐냐면은 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맞아요. 꼭 해야 되는 식신을 씁니다. 몸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춤도 돼 있고 사회춤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지지해 볼 때 지금 뭐 이제 글씨가 있고 없고 이런 거 문제다자 할 때 지장간에 있어도 어떤 거는 지장간에 쓰는 게 있고요. 지장간에 안 쓰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지장간에 천간에 어떤 것이하고 합의대가 쓰고 있다면은 천간의 육신이 동해야지만이 얘는 조건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목이 있으니 꼭 해야 되는 거. 근데 저 사주에 을목이 좋잖아요. 목화가 좋죠. 남편이 삶이 좋은지. 남편 괜찮아요. 삶의 만족도가. 네? 삶의 만족도? 그렇죠. 을목이 살고 있는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희 신랑은 토일간에 경술월이거든요. 식신격이에요. 이제 식상생재를 하는 사주거든요. 근데 저는 토일간에 식상생재가 잘 안 되잖아요. 저는 관인이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신랑 저희 울산에서 김밥집 하거든요, 신랑이. 열심히 말아요.
가게 살려고 이제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되게 가정적이고 저는 신랑이랑 사는 거 만족해요. 그 확실히 저는 그 관인이 용신이잖아요. 저한테 좋잖아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고 육친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랑도 저한테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 편인이 저한테는 이 공부잖아요. 이 공부할 때 너무 이제 행복하고 좋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천간에는 글씨가 보면 다 지장간에 뿌리가 있거든요. 겁재 빼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거 있어요. 원래 천간에 글씨가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항상 늘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항상 내 말은 아니래, 내 뜻대로 안 돼. 근데 저는 뿌리가 다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조금 계획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는 편이에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조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거는 조금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고 뭔가 이제 좀 하는 편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 생각하니까 되더라, 확실히 뿌리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니까 좀 하더라,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자꾸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네네네. 그러니까 금수. 요건 아니 여기에 기토가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저 기토가 그 3번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게 언제? 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마지막 신랑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갑진년에. 그 암이 갑자기 급성으로 해갖고 갑자기 확 돌아가셨어요. 갑진년에. 한번 알아올까요? 아니 돌아가신 거 말고 만난 게 저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학술반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예, 한번 이제 우리끼리 스터디할 때라도 그렇게. 그렇게 추월의 임자인데 남편이 누굽니까 이게? 귀토. 이 사람이 남편이 없죠. 남편 있는 사주가 아닌데. 그러니까 만난 게 저는 신기해요. 자꾸 축토, 기토 이런 걸 자꾸 엮지 말고 해. 그냥 육신으로 관이다고 하는데 이 추월의 임자가 어떻게 축토라는 게 어떻게 관이 되노? 우리 관이라는 거는 육신적으로 관이 됐으며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축토가 어떻게 임수를 보호하노? 추월의 임수가 네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다 내가 알아서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남편은 곁다리예요. 맞아. 곁다리. 뭐 좀 말이 좀 이상하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남편이 무슨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보면 궁합이 어떻게 될 때 언제 만납니까 하면은 여기 지금 금수밖에 없잖아요. 목화운에 내 기분 좋아서 내 기분 좋아서 그게 뭐냐면요. 늘 이렇게 보면은 이 금수로 살아요. 늘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만나고 어떻게 하고 하는데 목화 때는 내 마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항상 사람이 옆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어도 어떨 때는 이제 늘 눈에도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목화 때. 그러면은 이 대운이 거꾸로 흘렀으면은 만남이 없었겠네요. 그러니까요. 목화네요.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맞아. 다 좋다 하더라고. 이 기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잊지 않아요. 그렇죠. 네. 육신적으로 기토는 나는 정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관관인 상생 있으면 좋겠어요. 관인 상생하면 좋겠어요. 나는 보호받고 싶어요. 지지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은 내가 보호하고 있어요. 그죠? 그 밑에 금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육신적으로 자꾸 여기를 자꾸 끼워 맞추면 안 돼. 여기는 보호할 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무토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주가 이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나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할 도리는 한다. 저는 그게 관이 많아서 내가 육신적으로 그래서 그랬거든요. 한다는 건 본인 이야기 아이가? 맞아. 그러니까 밥하고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편 챙겨놓고 나오고, 그런 거는 진짜 철저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켜서 챙겨주는 개념이구나. 내조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분이 그러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남자 자왕 못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치. 이제 때가 돼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 명도 그 사람 명이고 맞아. 하신 것도 그 사람 명인데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 맞아, 맞아. 이분이 불쌍한 사람이 맞아, 맞아. 이야기 맞지? 맞아, 맞아. 굳이 또 그런 사람 말라고 만나노 혼자 사시면 좋은 사시면 좋은 사람. 맞아요. 그래서 조금 홀가분하다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한 1년 넘었는데 최근에 이제 만나보니까 편하게 솔직히 편하대요. 혼자 그냥 챙길 거 없고 그냥 나만 신경 쓰면 되고 하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그렇게 얘기를 여기서 이제 앞에서 강의 되게 잘하지. 여기 우리 여기서 강의하다 갔거든요. 기관 강의하다 갔거든요. 원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발표를 자꾸 시켜보는 거든요. 많이 아는 거랑 앞에서 발표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좀 이제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 앞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은 칠판에 붙어라 할 말 없어도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년까지는 명진 선생님만 이제 특강식으로 하셨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이거 온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되게 좋은 기회를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요새 일이 많고 우리 자꾸 ADHD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스트레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피하고 싶어서 솔직히 안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몸이나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근데 제가 한 거는 그냥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요 경험이 또 차곡차곡 쌓여서 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했고 앞에서 막 강의를 한다든가 가르친다는 이런 개념으로 나오면 떨려서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스터디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이렇게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한 거니까 선생님들도 잘 몰라도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거 기회 주시면은 이제 나와가지고 막 하고 하면은 진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발표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